이거 어울리는데요. 말하는 라이더 랑짱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첫 콜이 조리 지연으로 시작을 하더니 오늘은 조리 지연이 좀 많네요. 지금도 조리 대기를 5분 정도 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첫 콜이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그렇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고 느낌을 받을 때 그래요. 뭐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첫 번 시작을 또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 콜부터 그렇더니만 계속 이러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그냥 이 처음을 잘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 꼭 이런 것처럼 그걸 거기다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짓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이렇게 했는데 딱 들어가서 또 조리 지연이 걸려 있으니까 나오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더니만 계속 이러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저만의 생각인 거지 세상 일이 뭐 다 그렇진 않잖아요. 첫 번째 왔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은 게시할 때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뭐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게시부터 이런다고 그러면서 안 판다고 그러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뭐 첫 번에 나왔는데 조리대기라고 해서 안 받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쭉 하는데도 계속 음식이 안 나와요.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한 이쯤 되면 이제 그냥 취소를 하고 가면 좋은데, 옛날에는 바로 추가됐지만 지금은 앱을 이용해야 돼. 앱을 이용하고 또 상담관 연결을 하고 하는 걸 하다 보면 이게 또 음식이 나와버려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쿠팡이. 조리 지연으로 취소를 빨리빨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앱을 이용해서 채팅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취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제 거 그 콜 취소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요. 하루에 3콜인데 그 3콜 안에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줄어버리는 거죠. 잔머리가 보이는 약간 운영이죠, 이게. 쿠팡의 운영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나오려고 그럴까? 진짜 한참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첫 단추를 끼울 때 어떻게 끼우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끼우기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끼워지는 건 아니고, 뭐 좀 잘못 끼우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 시작점,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한 동료가 그랬어요. 대부분 회사에서의 관계는 직장 동료 뭐 같은 프로젝트를 짜던가 같은 업무를 보던가 부서에 있으면서 같이 지내요. 그러면서 친해지고 하면서 형님 아우도 되고 그게 친한 동료가 되는데, 그래요. 그 친해지는 게 먼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경조사 때 그래요. 어떤 상사 뭐 부장 과장들이 하면 뭐 다 하겠죠. 바삭한 월급에서도 이제 그런 상사, 나한테 직접적인 상사들에게는 다 하죠. 축의금이든 뭐 조의금이든 다 할 텐데, 그 이제 비슷한 계열에 있는 이 동료들끼리 친해지는 방법이 그래요. 서로의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 정도 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무슨 경조사가 있는 걸 알고 내가 그거에 대한 축하나 위로에 이렇게 봉투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지냈어도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받는 쪽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나하고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준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동료니까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빚이고 뭐 주는 사람은 적금이죠. 이자 없는 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죠. 그런 느낌을 하기엔 좀 그런데, 친한 사이에는 그런 느낌 아닌데 관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받아도 짐이고 줘도 뭐 그런 거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주는 사람에게, 근데 어느 날 그 동료가 그래요. 저는 아니까, 그분을 아니까 가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갈 건데 넌 갈 거니? 그랬더니 근데 뭐 나한테 뭐 도울 때도 안 했고 뭐 할 때도 돌 때도 없었고 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자기 의사에 따른 거니까 내가 가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술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죠. 근데 난 이 경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먼저 하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때 둘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나는 생각 안 하고 상대에서 시작해 주기만을 바랬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사람도 안 했는데 나한테 뭐 내가 왜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지내야 한다면 그 시작점은 나부터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나한테 안 했어도 이제 내가 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여태까지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하네 하면서 고마워할 수도 있고, 이제부터는 이 사람도 챙겨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시작점이 나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다 보면 그냥 결국에는 평행선을 긋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먼저 이쪽 평행선 쪽으로 살짝 선을 틀어줘야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반대쪽 사람의 선하고 저의 선하고 같이 만나서 그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서 그 선을 꺾지 않으면, 또 내가 먼저 꺾지 않는다면 그럴 일이 없어지니까, 어쩌면 그 점이 나쁜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나는 평행선으로 가겠어 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래 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누군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한데 내가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 이걸 부탁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해도 될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이라면, 저라면 한번 그 선을, 평행선에 있던 선을 90도로 꺾어서라도 갑자기 훅 들어가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이것 좀 도와줘 뭐 이런 상황으로 관계의 고리의 시작점을 만들던지 하는 게 그냥 생각만으로 평행선을 긋고 가는 것보단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이 만물장사라고 했죠. 만물꾼. 지금이야 시골에도 마트를 다 차 타고 다니고 대형마트를 읍에 가면 다 있고 하니까 뭐 물건 쓰고 파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택배도 잘 되고, 택배가 뭐 안 가는 곳이 없죠. 쿠팡 어디 뭐 안 가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민통선 외에는 다 가지 않을까. 어쩌면 민통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뭐 다 잘 돼 있어서 어렵진 않은데, 예전에는 그 만물장사 아저씨께서 이 트럭에 모든 걸 다 싣고 와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을 것 같은 차를 다 싣고 다녀요. 그래서 그 안에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도 진짜 없어. 물어봤는데 없으면 그 다음에 올 때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구해가지고 가져오시고, 또 거기에 풍리를 취하는 그런 아저씨도 계셨었는데, 그 아저씨한테 이거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물어보고 했으면 그 아저씨한테 정말 없는지 있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없어도 나중에 갖다 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어보니까 어때요? 갖다 주잖아요.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뭐가 있으면 부족하면 물어보고 가서 부탁도 하고 해야지. 이게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저도 제 영상에 쿠팡이나 배민을 띄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런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띄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쿠팡 배달을 하긴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영상에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의 그 만물장사 아저씨처럼 이게 그때까지는 쓸데없는 것 같았는데 언젠가 또 쓸데가 있을 것도 같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주시는 분들도 계셔주시고 하니까 저야 뭐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죠. 내가 쿠팡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던 경험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뛰는 영상을 보고 그렇게 뛰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신 분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만의 바운드리를 만들어서 쿠팡을 뛰고 있는 건데, 한 가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서울 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타게 되면 쿠팡이 똥콜 전담반이 된다는 거예요. 싼 가격으로 하청업체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콜을 연결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서울시를 아예 그래도 강남 쪽으로는 안 보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계속 그냥 주는 대로 다니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루 타는 콜수가 그렇게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콜수 대비 키로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역을 정해놓고 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작은 수수료라도 계속 모아지면서 돈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분께서 알려주셔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뛰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아요. 몸의 피로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떠들고 이 영상으로 나오는 말들 중에는 내가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경험을 한 이야기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이니까. 누구도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는 겪어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배달을 하고 있으면서 그 치료의 약을 먹고 있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이 좋은 글귀가 있으면 또 보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뭐 우울증 증상이 있다거나 하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뭐 괜히 봤다는 얘기도 있고 하신데, 뭐 배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맨날 픽업해서 배달하고 픽업해서 배달하고 멀고 싸고 비 오고 눈 오고 미끄럽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하면 재미없고, 뭐 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이런저런 제가 살면서 겪는 이 우울증 때문에 겪는 일들이나 그걸 이겨내는 방법들을 이게 정확한 답이다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하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은 그 부분에서는 뭐 제가 겪은 일이니까 저에게는 약이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중 제 동영상이 만물들 영상이라면 뭐 그중에 그거는 좀 쓸만한 영상이고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제일 망각하고 사는 게 착각이죠. 우리는 착각을 안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에이 그래도 나도 착각은 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지금 내 생각으로 그래 나는 이 정도는 착각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착각을 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착각이 제일 크대요. 이거 뭐 그런 착각적인 내용이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 우리 부모님이 생물학적 진짜 친부모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친자 확인을 하게 되면 거의 80%,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한 사람들 중에 80% 정도가 친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친자 확인을 한 그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으니까 뭐 그 결과가 80%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아무튼 그 정도로 내가 우리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착각을 하고 사는데, 뭐 제가 그런 거 내 친부모가 아니면 또 어때? 네? 막상 내가 다른 분의 손에서 컸는데 잘 자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커야 될 지금의 친모는 아니어도 그분 손에 커야 됐던 이유가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설사 아니어도 그게 어떻습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오기까지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을 텐데 지금보다 좋은 사연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똥을 푸고 있더라도 그분들 손에서 잘 커서 똥을 풀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그분들이 길러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똥 푸고 있다고 해서 왜 그때 날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냐 이렇게 할 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 얘기야 이게. 하여튼 그 착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내가 우울증을 알아보니까 그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그냥 있지가 않아요. 내가 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고 뭐 돈이 뭐 많고 다 그래. 근데 우울증이 와.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우울증이 오고 그것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저만의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저한테. 풍선 같아요. 이 풍선이 아주 풀어지지 않은 풍선이에요. 문제라는 것이 들어있는 물풍선 같은 그런 풍선인데 그 안에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될 문제면 해결이 되고 안 될 일이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심의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고 맨날 걱정을 합니다. 근심 걱정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걸 하면 할수록 그 근심이라는 풍선 속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커져. 이게 뭐 하루 정도 하고 끝나면 말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렇지도 않아. 계속 가. 맨날 갔다 와요. 미래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몇 번 갔다 오게 되면 풍선이 벌써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떡하지가 아니야. 될 거야로 변합니다.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진짜 안 될 거야, 나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풍선이 너무, 문제라는 풍선이 너무너무 커져서 저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이겨내고자 잠이 안 와. 이걸 생각하니까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이제 잠을 자야겠다 생각하고 술들을 먹으면 일단 그 술이 이걸 여태까지는 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이 풍선을 터뜨려 버리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 커다란 풍선에 바늘을 갖다 대죠. 그럼 뻥 터져요. 그럼 그 문제들이 사라져, 없어져요. 끝. 아주 상쾌하게 없어지죠. 죽죠.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그 선택을 하게 돼요, 술이.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이 가슴에 응어리, 이 문제의 풍선이 커지는 걸 느끼고 상담도 받고, 이걸 커지는 풍선을 약으로 좀 줄이고 그 문제라는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게 저는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또 좋은 상담사분을 만나서 상담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좋아져요. 이거는 제가 경험이니까 진실대로 저희 경험담으로 경험적 지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돈 버는 얘기는 그렇게 해드릴 말이 없어요. 다 돈 버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들어와 보니까 이거 내 얘기 같은 돈 버는 얘기가 없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 돈 버는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럴 때가 또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믿겠는데, 돈도 없는 놈이 이렇게 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지?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떠들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게 큰 병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큰 병도 아닌 것을 큰 병으로 생각하고 크게 만들지 말고, 혹시라도 저희 영상에서 그런 것 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전 더 바랄 게 없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완치율이 엄청 높은, 우리 감기처럼, 감기 약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렇게 금방 낫는 병이고, 저도 약 먹고 하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괜찮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게 없어져요. 철면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할까요? 자기만의 방을 갖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 문제를 감춰 놓은 거예요. 누가 볼 수 없게 그 문 속에서 그 문제의 풍선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이게 진료를 받고 뭘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 방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라서 정상적인, 누구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걸 누가 들어오고 싶을 때만 열어주고 하는 거지, 그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현관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문 밖에 꺼내놓게 돼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가져갈래면 가져가고, 그냥 여기 누가 가져가라 그리고 문 밖에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진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좀 가벼워지면서 기분도 좀 가벼워지고 생각도 가벼워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나의 기운이 다시 날개를 닿는 느낌? 그래서 내가 몰랐던 기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을, 이게 그래요. 우울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없어지는 시기를 느끼다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한편 이렇게 가볍다, 좋다라는 느낌 드니까,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참 좋은 의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약을 타러 갈 때마다 느끼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에 그 정도로 지금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의사를 하려면,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좋은 직업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상담사 분들도 그렇고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고 받고 또 해주고 하는데,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또 이거 참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셔서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처럼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영상이 그 아프신 분들한테 치료가 되는 약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마구마구 하다 보니까 배도 고프네요 이제.
예, 누군가가 저한테 그럽니다. 눈물이 나고 우울하다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진료 받으라고, 약을 먹고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유, 그냥 돈벼락이나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러죠. 돈벼락 맞는 게 그게 큰일이에요. 돈벼락 맞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치료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돈벼락 맞기 기다리다가 더 커지니까 그냥 빨리 가서, 그 돈이 뭐라고,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상담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라고. 이게 그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이런 위로의 말, 이거보다 그냥 병원 가는 게 나아요. 가서 약 먹고 하는 게 훨씬 나니까, 혹시 주변에 누가 그런 분이 계시거나 본인이 그러시다면 꼭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라고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글 검색 결과에 따른 불만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이미 발생한 일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챗 GPT가 나와가지고 그 챗 GPT마저도 검색 결과에 대한 오류 때문에 많은 이슈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검색을 하게 되면, 쿠팡을 검색하게 되면 쿠팡에 대한 회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 후에, 정확한 정보를 준 후에 그거에 관련된 링크를 밑에다가 쭈르륵 달아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뉴스에 관한 것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들이 우리 손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걸 본 다음에 그게 나한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선택을 하게끔 했죠. 그래서 보니까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정보를 보게끔 해준 것밖에 안 되죠.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얘는 챗 GPT가 계속 교육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내놓는 자료들이 점점점 더 팩트를 갈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는 지금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옛날 같았을 때는 이제 청량리에 가서 기차 예매를 하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 기차 예매를 치면 그 최저가로 기차를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쭉 지죠. 그래서 최고 싼 데부터 최고 비싼 것까지 나열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검색을 시킨 사람이 가서 그걸 들어가서 직접 고르고, 좌석을 고르고 카드 결제를 하고 해서 이제 이 모바일 티켓을 받든 해서 예약이 완료되는데, 이제는 점점 생성형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를 하는 거죠. 나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최저가 기차표 좀 구해줘. 브랜드의 가치는 내가 지출하는 돈보다 서비스가 높으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런 분들 되는데, 처음에 쿠팡이 시작할 때는 배민이 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쫓아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일단 코스트, 배달비죠. 배달비를 높게 측정을 했고, 그러면서 서비스 부분에 한집 배달이라는 퍼포먼스를 같이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것 위아래 다 분모 분자가 다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 때문에 사람들이 브랜드 가치를 직접 판단하고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사용자에게 맡겨둔 거죠. 근데 의외로 사용자들이 괜찮은 거예요. 음식의 퀄리티도 괜찮고, 식어서 오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오니까 주문하고 쿠팡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배민이 뺏기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단건 배달을 만들고 같이 해서 똑같은 이제 플랫폼 균형이 됐는데, 사용자 수는 배민이 훨씬 많지만 그 중에서도 쿠팡이 따라오는 게 싫은 거죠. 경쟁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쓰고 똑같은 방법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더 배민이나 쿠팡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텐데, 이 와중에 여태까지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코스트를 줄였죠. 배달비를 줄인 거예요. 그냥 그 퍼포먼스는 그대로 두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소비자를 끌어온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배달비로만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에 뭔가를 첨가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는 생성형 AI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아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배민이나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봇 자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서빙 로봇을 만들 정도로 로봇과 AI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쿠팡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요. 쿠팡이 지금 배달비랑 처음에 했었던 배달비와 음식 배달에 대한 퀄리티, 그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듯이, 이제는
배달비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쿠팡만의 퍼포먼스를 또 보여줄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음식은 그래요. 음식 자체는 요즘에 짜장면보다는 그래, 마라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라탕을 시켰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게 빨리 오고 맛있는 건 좋은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로 전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을 시켜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다 다녀봤으니까 이 인근에서 먹게 돼요. 이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래도 괜찮은 곳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돼요. 같은 종류의 음식이라고 해도, 그것도 쿠팡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까 아는 곳에서 그래도 청결하고 맛도 있는 곳에서 시키게 되는데,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조회를 해서 리뷰 좋고 이런 곳에다 시켜버린다고요. 자기가 골라서. 근데 그곳 식당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지금 거기 떠 있는 그림이나 사진들은 이미지화 한 것 뿐이지 현실을 거기 반영해서 사진을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믿고 신뢰한다 생각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신뢰만 하고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괜찮은 곳을 골랐어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신뢰를 검증하지 못하는 거. 미국과 구소련이 처음에 20세기 때 핵무기 감축과 관련하여 협상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들어간 게, 소련을 신뢰하되 검증하라, 이 말을 갖고 신뢰는 하지만 검증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뭐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음식이 왔을 때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 쿠팡이 이제 그런 걸 좀 개선한다 그러면 쿠팡만의 무슨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음식을 만드는 배달 플랫폼이 옛날에 전단지를 모아 놓은 거잖아요. 뿌려져 있던 전단지를 모아 놓고 그 안에서 내가 골라서 이 지역에 상관없이 시킬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해놨는데, 그게 발달하면서 해보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공유지방이 생긴 거죠. 배달 음식을 만들 가게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수요가 늦으니까. 그래서 배달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고 공유주방이라는 게 생겼는데, 저는 결국에 나중에 공유주방을 쿠팡이든 배민이든 전문화할 것 같아요. 쿠팡만의 전문화, 쿠팡만의 공유주방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실제 건물에 해놓는 게 아니죠.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 쿠팡들이 갖고 있는 업장이 있는 거예요. 공유주방이. 그래서 자기 그 실제 가게들은 다른 곳에 다서 만들고 있는데, 이 쿠팡이 갖고 있는 그 공유주방 안에서는 그 멀리 있는 가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들을 하나로 집중해 놓으니까 가상 공간에다가. 여기에는 짜장면집이 동대문구에 있어요. 동대문구에 있어. 그런데 이 짜장면집이 동대문구에 있지만 쿠팡에서 보면 그냥 그 쿠팡 공유주방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소비자가 이 집 짜장면을 시켜요. 그러면 쿠팡이 여기다가 주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집에다 시키면 거기에 주문이 들어가서 배달기사가 가서 쿠팡에 가서 픽업을 해서 그 집에다 배달을 해다 주는 건데, 일단 그럼 그 식당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인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도로 어떻게 내가 오토바이면 오토바이다 뭐 이렇게 떠서 보면서 어느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을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더 AI화 한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또 소비자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겠지만 그 어려움을 해 놓는다면 쿠팡만의 플랫폼이 되고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쿠팡을 이용해라.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상 공간 안에 동대문구면 동대문구만의 공유주방이 있는 것이고, 중구면 중구만의 공유주방이 있고 해서 내가 어느 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유주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유주방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쿠팡한테 나 짜장면 시켜줘. 그러면 쿠팡이 알아서
이제 갑니다. 찾아요. 이 본인이 입력해 놓은 주소지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집을 찾죠. 짜장면집을 찾는데 지금 공유주방, 동대문구에 있는 공유주방 중에 짜장면집 보니까 맛 좋은, 리뷰 좋은, 맛으로 리뷰 좋은 곳 중을 또 찾아서 그 중에서 보니까 제일 주문량이 없는 곳에 주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소비자가 등록해 놓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제 그러면 짜장면이 이제 제일 안 바쁜, 자기가 있는 근처에서 제일 안 바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만들어서 배달 파트너가 갖다가 빠른 시간에 갖다 주고, 자기는 지금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게의 모습도 보고 가는 모습도, 그 음식이 오토바이로 가는 모습도 집에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전달받으면 맛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식당도 괜찮고, 그러다 보면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브랜드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배달 플랫폼을 검색하면 쿠팡이 먼저 1순위로 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배달비를 그러면 낮추느냐, 그것도 아니고 배달비도 올리고 퍼포먼스도 올렸으니까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의 이용자 수가 늘어가면서 점점 그 브랜드 파워는 높아지는 거죠. 개선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배달비만 싸게 죽이려고 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 프로그래머가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사람들은 그래도 뭘 하나 시키면 뭘 어디나 찾아도 보고 그게 맛이, 리뷰가 어떤지도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이제 말만 하게 되면 편의성은 높아지는데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싱크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점점 쓰는 건 계속 진화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계속 퇴화돼 가는 게 동물이고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동물이니까. 지금 뭐 인류학자들은 침팬지나 원숭이 같은 공통적인 동물에서 진화돼서 지금의 인류가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눈을 한번 보세요. 침팬지죠. 침팬지가 제일 사람이랑 비슷할 텐데,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 그래서 침팬지가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람과 인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침팬지는 없어요. 눈동자에 흰자가 없어요. 다 검해요. 사람만 홍채가 있고 동체가 있는데, 동체는 하얗죠. 인종에 따라서 홍채는 색깔이 다른데 이 동체는 다 하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의사소통이 필요했었던 거죠. 이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종끼리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보니까 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진화가 돼서 홍채 동체가 분리가 되어 있을 텐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앞사람한테 눈으로 이렇게 오른쪽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쪽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앞사람이 안다는 거죠. 왜냐면 눈동자가 움직이면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동체가 하얗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딴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고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가 의사소통인 거예요. 눈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변한 거고, 침팬지는 아직도 적으로부터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가 아직도 다 까만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AI가 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다 시켜주고 다 하고 다 할 텐데, 언젠가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걸 자체를 안 하면 이 생각이 퇴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할 거라고 겁을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로봇은 우리가 시키지 않으면 뭘 하지를 않아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정보가 막혀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잃게 되면 로봇도 안 움직이고 사람도 뭔가를 또 안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 주인인데 로봇이 없어지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도 못하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지도 한 장만 있어도 어디든 찾아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 일 자체도 못해요. 배달 일 자체도. 예전에 짜장면 배달 하시는 분들은 그 번지수에 딱 찍히면 그냥 다 찾아다니셨어요. 그 골목골목도 다 다니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처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편의성도 있고 생산성도 늘리고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걔네들을 더 어떻게 잘 부릴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애들의 주인이다라는 거. 쿠팡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맛의 리뷰가 좋아야 또 그만큼 찾아서 선택을 해주니까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맛있지 않게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은 CC 영상으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지만 라이더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집은 이렇다라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배달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나에도 권한이 있구나, 배달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결론은 너무 이 배달 비만 깎지 말고 다른 플랫폼보다 나은 퍼포먼스가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쿠팡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근데 우리 배달 파트너들의 고름을 짜서 자기들의 가치를 높이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 높여지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은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야 될 말만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중구난방되고 임팩트가 점점 약해져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도 헷갈리고 까먹을 때도 있고 제 영상이 그래요.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계속 떠들다 보니까 팡 얘기하다 딴 얘기하고 이러는데 말은 핵심 있게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원들한테 항상 일장연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생산직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실 때 물론 그분도 그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일장연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뭐 시설이 좋아졌네부터 해가지고 분명히 맞아요. 현장에 가서 오감으로 감독하고 하는 거는 리더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오감 중에 경청은 있어도 이 수단은 없거든요. 오너가 될수록 이 말을 아껴야 돼요. 핵심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또 잘 듣고 그래서 뭘 원하는지 잘 캐치해가지고 그대로 또 될 수 있게 해주면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번창하지 말라 그래도 직원들이 막 번창시키려고 하겠죠. 미국 해군이 그 잠수함 대대만 들어갔다 오면 6개월 동안 이제 잠수를 하는데 6개월만 지나면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자식이 좀 꺼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왜 이런가 싶은데 또 한 제독이 바뀌어요. 이제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지원자만 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딱 봤더니만 그 함장이 매일같이 그 60명이 되는 함원들을 데리고 상담을 해요. 1대1로 제일 문제점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제일 좋은 건 뭐냐 물어만 봐요. 중에다 쓰게 하죠. 맨날 그 한 사람씩 들어가면서 그걸 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 방에 자기 직무실에 들어와서 그걸 이제 다 읽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잘 되고 있는 건 그대로 가고 안 되고 있는 건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함장만 알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점점 잠수함의 내부 생활들이 점점 바뀌는 거죠. 왜 이제 예를 들면 저녁에 취침 전에는 왜 다른 밑에 사람들만 청소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함장이 야 이제부터는 다 해. 번갈아 가면서 다 해라. 이렇게 바뀌고, 뭐 음식을 먹을 때는 왜 내가 늦게 먹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되면, 야, 이제는, 뭐 순환해서 먹든지,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씩 개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6개월이 아니라 그냥 평생 잠수함을 타고 일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예 역전이 됐는데, 그렇게 리더는 말보다는 직원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배달 일을 천직이다 생각을 하고 이거로 평생 갖고 일을 해라 이렇게 뭐 제가 아끼는 동생이 있다 그러면 그 애한테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캥거루족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도 좀 타고 좀 깡도 좀 있고 계속 뭘 할까 고민만 하고 뒹굴뒹굴 부모님 등골이나 빼고 있다고 치면 저는 걔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올라와서 배달하라고. 이 배달을 해서 일확천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급을 받는 족족 다 로또를 사든 뭘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이 배달 일을 해서는 일확천금을 벌 수는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그 동생이 빚은 없잖아요.
빚도 없고 부모님만 빚이 있으신 거지. 자식이 등골 빼고 앉아 있으니 그거 먹여 살리냐고 빚을 지고 계신 거예요. 빚 없지, 오토바이 탈 줄 알지, 길로는 어둡지 않고, 길로니야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으로 따라다니면 되는 거고, 서울길도 다 뭐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잘 다닐 수 있고. 그 대신 배달하면서 다른 생각을 해라. 계속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해라 하면서 배달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 대신 일을 저처럼 해라. 아침 8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 사, 200만원 주고 중고로 하나 사고 달새방 들어가는 거죠. 고시텔 요즘에 많으니까, 무보증금에 고시텔. 이 일이 저처럼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일단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이 벌어져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빚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전 쓸 시간이 없는데 쓸 사람이 많아요. 돈을 쓸 사람들이 우리 집에는. 다른 일들은 내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끝나는 시간과 내가 잠을 자야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하는 거예요. 와서 배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쉬는 시간에 배달 일을 하는 거죠. 배달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 돈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안 써야 돈이 모여요. 이게 돈 쓰는 거는, 버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쓰는 데는 뭐 이건 한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일단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올라와서 부모님 등골 빼먹고 있느니 올라와서 배달을 하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님이 항상 주셨던 그 용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를 알게 돼요. 누구에게 받아서 쓰게 되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니까 아껴 써라 해도 아껴서 못 써요. 다른 사람의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이 내 손톱 안에 가시만큼도 느끼질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걸 겪어봐야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 아니까,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아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또 안 써지게 돼요. 아까우니까. 내가 사 먹은 커피가 얼마나 비싸구나 아니까 안 사 먹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모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쓰니까. 또 쓰려고 해도 쓸 시간이 없어요. 등골 빼먹고 있는 동생이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근데 뭐 일 잘하고 있는 애들을 뭐하러 이 배달 일을 하라고 합니까? 다른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두면 되지.